여전히 나는 숲을 걷는다. 언젠가 그런 생각을 했더랬다. 앞으로 얼마나 오래 더 살지 모르지만 매일 하루하루를 낯선 곳으로 여행하는 기분으로 살아가 보는 것은 또 어떨까? 남미 대륙이나 시베리아 벌판에서 몇 달씩 여행하는 사람이 매일 다른 하루를 맞이하는 것 또한 일상이 되는 것처럼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 또한 가능하지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베니스의 상인을 쓴 세익스피어도 베니스에는 가본 적도 없다고 하니 말이다. 오늘 걷는 길은 동백길이다. 13.5km니까 서너 시간이면 족할 것 같고 하루에 내쳐 걸어보려고 생각했던 도로름길 대신에 드라마 올인의 배경이었던 송악산 둘레길을 걷기로 했다. 동백나무 자연군락지라고 해서 동백길이라는 이름이 붙었겠지만 동백꽃 피는 철이 아니니 그냥 이런저런 잡목들이 어우러져 밀림처럼 빼곡하게 들어찬 숲길이다. 시인 한양명이 쓴 봄이라는 시를 보면 재미있다. 문득 동풍이 불자 산이 가랑이를 벌렸다. 지나가던 노루가 슬며시 오줌 몇 방울 보시하시니 노란 산수유꽃 금세 번글었다. 천상 오줌색이다. 뭐라 말을 보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발하고 유쾌하다. 이 사람은 동백꽃이 지는 모습을 가리켜 가장 아름다운 날 봄볕에 목을 메어 툭 하고 미련 없이 붉은 마음 진다. 고 썼다. 온전한 꽃송이 그대로 모가지가 툭 떨어지는 동백꽃이 꼭 목 매달고 죽은 것처럼 처연하다는 느낌이 실감난다. 도발적인 시를 많이 써왔던 최영민은 선운사에서라는 시에서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꽃이 지는 건 쉬어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라고 하면서 그대가 내 속에서 피어나던 그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한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썼지만 사람 일이란 게 어디 그렇게 되던가.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어쩌면 한평생이 아릿한 기억으로 조각조각 기워진 순간들이 아니던가. 모가지가 부러진 채로 그대로 지는 꽃은 또 있다. 능소하다. 소하라는 궁녀가 어쩌다 한 번 찾았던 왕이 다시 찾아줄까 하여 담벼락에 기대어 하도 오래 기다리다가 죽었는데 혹시라도 왕이 오면 그녀를 몰라볼까봐 꽃 핀 그대로 댕공 떨어졌다는 꽃이 바로 능소하라. 동백과 능소하는 기억이라는 성에서 옥새한 꽃들이다. 유난히 돌이 많은 길이라 돌부리를 징검다리 3할 리드미컬하게 발을 옮기는 것이 힘들지만 유쾌했던 길이었다. 동백길 그 밀림을 빠져나온 순간 바로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지는 서귀포 앞바다. 동백길의 클라이막스는 극적이었다. 넓게 펼쳐진 초원이 바로 돈네코라. 돈은 돼지, 내는 하천, 코는 입구를 가리키는 말이라. 멧돼지들이 계곡에 내려와 물을 마시던 냇가의 입구를 의미한단다. 엊그제 여기서부터 둘레길 수확 구간이 시작된 것인데 거의 400m 아래쪽에서 입구를 찾았으니 헤맬 수밖에. 동백길 입구에 세워진 봉고차를 가지고 오기 위해 먼저 내려갔던 직원은 한참이나 걸려 어렵사리 택시를 잡을 수 있었던 모양이다. 덕분에 우리는 돈네코 언덕길을 내려오자마자 차를 타고 편안하게 송악산으로 이동했다. 올인이라는 영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승부에 많은 것을 건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털어놓고 그 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올인이다. 듣기론 라스베가스에서 프로포커로 꽤 날렸던 차민수의 실화를 극화한 것이라 하던데 한 여자에게 올인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어쩌면 한 남자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 건다는 사실을 알면
열의 아홉의 여자는 그러지 말라고 말리지 않을까. 고맙긴 하지만 부담스러우니까. 일렉트로닉 드림이라는 영화가 있다. 장자가 꿈의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 때 나라는 존재가 장자라는 인간인지 아니면 지금 허공을 나는 나비인지, 장자가 꿈의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의 장자가 된 것인지 그 무의식의 물화 과정을 생각해야 하는 영화다. A는 의식 전환 장치를 통하여 두 세계를 임의적으로 오간다. 현실에서 헤드셋을 쓰고 버튼을 누르면 100년 후쯤의 미래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또 그 상황에서 휴식을 위해 어떤 장치를 쓰면 아까 자신이 떠나왔던 과거로 돌아간다. 두 상황 모두 공통적으로 그에게는 여자가 있다. 귀엽고 사랑스러우며 생각만 해도 절로 미소가 떠오르게 하는 한 여자. 생각만 하면 가슴 한 구석이 짜르르 아파오는 애틋하고 절절한 사랑을 느끼게 하는 한 여자. 진정한 사랑이란 두 사람의 그녀 중 어떤 쪽을 택하도록 만드는 힘일까? 꼭 여자가 아니더라도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지만 자신의 역할을 포기할 수 없는 삶. 무엇 하나 잘못된 부분 없이 행복하게 흘러갈 정도로 나른하기까지 한 삶. 그 둘 중 어느 쪽이 나의 진짜 삶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영화에서 주인공은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사랑이 숨통을 죄어오는 생애를 자신의 진정한 삶으로 선택한다.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헤드셋을 부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사랑에 올인하는 셈이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지만 알 수 없는 일이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 그 자체가 천국의 삶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아무튼 영화의 배경으로 알려진 송악산 둘레길은 정말 경관이 훌륭했다. 작년 제주올레길을 걸었을 때 미처 걷지 못했던 구간이므로 작년의 숙제를 마저 하는 기분으로 산 전체를 한 바퀴 걸었다. 하루 일과가 끝났다. 이제는 먹고 마시는 일만 남았다.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은 당연히 위태롭다. 그 반대급부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래서 게임은 필요하다. 도박이든 컴퓨터 게임이든 그 판을 잃었다 하더라도 삶은 계속될 수 있어야 하므로 삶을 게임처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